네, 오늘은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지원자들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배분 논란이라는 이제 사설을 가지고 이거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우리 학생들은 다 읽어왔는데 이 내용을 조금 간추리자면 한미 분담금,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한국에다 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트럼프 정부 때 이제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올려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을 하고 있는 내용을 좀 담은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 정부는 기존에 해왔던 4에서 6% 인상률을 급격하게 올렸고 거기다 2차 협상안으로 13%를 제시하면서 줄이겠다고, 이게 줄인 거라고 가져온 사항이고, 한국 정부는 그 역시도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내용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협상이 어려운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사설인데, 우리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아니면 나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A 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배분에 대해서 비율이 굉장히 다르고 갭도 큰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자체가 13% 증액된다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을 하고 있으면서 얻는 경제적인 효과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국방력을 올리지 않으면서 미국의 국방력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편익이 있기 때문에 그 편익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미 방위 분담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뭐 코로나 때 못했던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거를 또 늘리는 이런 더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생각합니다. 좋아요. 뭐 다른 의견 누구 있으신가요? 우리 D 학생?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13%로 올린다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적게 내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13%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미 동맹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지원받고 있는 그리고 그런 무기 시스템과 체제들, 그거는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분담금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좀 관점을 좀 본다면, 이 휴전국이라는 그런 전쟁 중인 국가에서 이 미국이라는 그런 엄청난 나라가 철수하는 것만으로도 기업들 간의 투자가 좀 꺼려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무역도 좀 중단되는 그런 형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타격, 이 손실에 대한 그런 금액을 또 따져봤을 때 이제 또 상상할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13%를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한미 동맹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A 학생 그리고 D 학생의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 뭐 13%가 혹시나 갭이 안 줄어든다 하더라도 한미 동맹이 갖고 있는 효용 가치가 그만큼 크다면 우리는 그거를 유지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B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한미 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협상을 통해서 가격은 줄여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국은 점점 더 큰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점점 더 큰 부담금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상을 통해서 줄여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협상에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주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맞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미국과 사상이 다른 공산주의인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견제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협상에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어떤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을 주둔하면서 얻는 편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지금 경쟁 상대는 중국이 들어가 있고, 우리한테는 지금 북한이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상호 이익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목적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 C 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일단 13%라는 비용이 누군가에는 적다고
느낄 수 있고 노동하기 크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일단 저도 당연히 이제 나라에서 말하는 대로 크다고 느끼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도 앞서 ABD 지원자처럼 한미동맹 유지비가 계속 인상되더라도 저는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뭐 여기 위 세 지원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최근 저출산과 또한 징병제인데도 징병제임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20대 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 최고의 군 규모의 보유를 자랑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또한 징병제인 상황에서 지금까지 무병제로 전환이 가능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미군의 사례가 모범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색다른 의견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금전적으로 평가를 할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맞닿고 있는 이제 저출산이라는 현실을 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에서 미국이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군사력이 이제 필수 인력이 줄어드는 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공백을 채우는데 특히나 주한미군의 역할은 더욱더 커지고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13%라는 비용이 우리 아까 B 학생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13%를 받으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상승 폭도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런 관성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협상이나 아니면은 작년에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올해도 13%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만의 효용 가치를 우리가 얻기 위한 색다른 시각을 방금 C 학생이 얘기를 잘 해줬고 마지막으로 E 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말한 지원자들처럼 저도 미국과의 동맹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원하는 방위 부담 금액이 우리나라가 효용을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충분한 가치보다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협상을 통해 금액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다 맞는 얘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효용 대비 이제 우리가 비용 대비 효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13% 또는 그 이상을 계속 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얼만큼 이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양과 질을 늘릴 수 있느냐 또는 그들과 함께하는 훈련의 질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느냐. 그런 개선 방안도 같이 고려를 해야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냥 단지 이 페이퍼에 보이는 13%보다 더 값진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배분에 관해서 우리 이제 곧 시험을 앞두고 있는 지원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거 외에도 다른 지문들 그리고 다른 지문들 그리고 다른 스크립트를 우리가 다 같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색다르고 심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더 천천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